뭐 월수금은 한 2시 반, 그 다음에 화목은 한 4시나 3시 반. 네, 일단 오늘은 26페이지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할 거고요.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우리 반 이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물어볼 건데 직선이라는 친구를 구성하는 요소가 필요해.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좀 써주면 좋거든요. 직선을 구성하려면 요소가 2가지, 점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직선의 구성 요소 몇 개야? 물어보면 2개. 내용은 뭐뭐 있어 하면 점과 기울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점과 기울기를 직선의 구성 요소로 보시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점, 그 다음 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점, 기울기야. 기울기 하시면 되고, 의미가 이래요. 이런 평면 공간이 있을 때 점 하나를 딱 찍어 놓잖아?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몇 개 있니? 라고 하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직선이 몇 개 있겠어? 무한 개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 누구 있니 하면 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점 하나와 기울기 하나가 정해지면 직선 자체가 결정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직선을 구성하려면 점과 기울기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 직선들을 표현하는 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내가 너네들을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내 생각에 머리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조금 어렵게 얘기해볼 테니까 들어봐. 우리는 직선 요런 식을 갖고 함수로 표현하면 1차 함수로 표현했었거든요. 몇 차 함수? 1차 함수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구성 자체가 어떻게 돼 있었냐? y는 ax 플러스 b야, 이렇게 두는 게 1차 함수였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웬만해서 문제 다 저렇게 풀긴 할 건데, 오해가 있을까봐 한번 잡아드립니다.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럼 방정식이라는 친구랑 함수라는 친구를 구분을 좀 해봐야 돼. 내용은 똑같아요. 이 의미가 이런 거야. 같은 식을 두고 이렇게 쳐다보면 함수, 저렇게 쳐다보면 방정식이거든. 함수로 쳐다보겠다라는 거는 x랑 y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3단원 또 배우긴 할 건데, x에다 뭘 집어넣으면 y 값이 변해 안 변해? 변하죠. x가 2면 얼마로, 3이면 얼마로 변하지. 이런 식으로 x랑 y의 관계를 집중하면 함수고,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왼쪽 오른쪽이 같아지는 상황을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방정식 쓰라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두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를 가져다가 0이 되는 시점을 찾아보는 걸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문자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인데, 얘를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위로 쓸 수도 있고 아래로 쓸 수도 있어. 결국에 얘네 둘 다 직선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내용은 그럴 거고, 직선의 방정식에 뭐 이런 3가지 종류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방정식 식들이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를 풀 건데, 이렇게 좀 갈게. 중학교 때 기준으로, 중학교 거 한번 써볼게요. 중학교 때 기준으로 직선을 구성해라 라고 하면 대충 문제풀이가 이랬거든요. 점 1,5를 지나고, 오케이? 기울기가 예를 들어 3이다. 기울기까지 써줄게. 3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점과 기울기의 정보가 나오면 직선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중딩 때는 이렇게 했어. 중학교 때는 y는 기울기가 얼마니까? 3이니까 3x로 쓰고, 뒤에 모르니까 b라고 붙여놓고, 이 직선이 저 점을 지나가는 거지. 그럼 저 점을 직선에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식 자체가 5라는 친구는 1 대입해서 3 플러스 b가 되겠죠. 결국에 만족시키는 b는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두고, 따라서 직선은 y는 3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 중학교 기준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고등학교 와서는요, 고등학교 와서는 다른 방법으로 빠르게 쓰는 걸 할 건데, 고등학교 이렇게 갈 건데, 너가 기본적으로 사실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머릿속에 평행이동을 끼고 가야 돼요. 평행이동.
자, 그래서 평행이동 설명을 저는 먼저 좀 할게요. 위에 공간이 살짝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 한번 얘기를 하자. 이것만 써놔.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하잖아. A만큼 평행을 하면 그 행동은 X 대신에 X-A를 쓰는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라. 그러면 X 대신에 X-3 이렇게 쓰면 돼.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무슨 축? Y축 B만큼 평행해라. 그럼 요 내용 자체가 Y 대신에 Y-B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왜 쓰는 거냐면 우리 어차피 요 단원이 끝나면 원해방정식을 배우고 원해방정식이 끝나면 평행이동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평행이동 파트에서 문제는 풀 건데 요 개념은 미리 좀 하고 가는 거야. 얘는 의미를 이렇게 보면 좀 편해요. 여기는 안 써도 상관없고요. 예시를 위해서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수빈이랑 보경이가 있어요. 근데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의 재능이 완벽히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니네 학원 동시에 왔지 근데? 네. 가위바위보 해봐. 가위바위보라고요? 둘이 가위바위보 해봐. 한음진과 가위바위보. 자, 보경이가 언니가 된 거야 이제.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보경이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 공부를 좀 해야 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경이가 공부를 이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빨간색이 보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무슨 축이냐면 날짜야. 며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X1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게 성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행복하게도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 치자. 그냥 하면 하는 족족 올라가는 거야. 그럼 보경이가 처음에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빵점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겠지. 그래서 보경이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빨간색으로 해줄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케이? 얘는 성적이 어떻게 올라갔냐? Y는 X꼴로 올라갔다 칩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1일 공부하면 1점 얻어요. 2일 공부하면 2점 얻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100일 공부하면 100점이야. 근데 얘가 공부하는 걸 딱 보고 3일 정도 있다가 수빈이가 봤더니 나는 아직 빵점인데 보경이는 3점이네? 나도 공부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수빈이가 3일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 며칠 늦게? 3일 늦게. 그러면 3일차, 보경이 기준으로 3일차 때 수빈이는 0일차로 시작을 하겠죠. 맞아요? 재능이 똑같기 때문에 추월은 못하고요. 이 친구가 증가하는 폭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요 함수를 내가 y는으로 쓰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생각이 이런 거야. 이날은 지금 여기 있는 요 모든 축은요 보경이 기준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요 때가 0일이죠. 이때가 며칠이야? 3일이지. 그럼 보경이 기준으로는 얘가 3일인데 수빈이 기준으로 이게 며칠이야? 0일로 시작해야 되겠죠. 얘 기준에서는 여기가 0이야. 수빈이 기준 여기가 0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빈이는 3을 집어넣었을 때 몇 점 나와야 돼? 0점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y는 x-3이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야? 3일차, 누구 기준 3일차? 너 기준 3일차가 얘는 0일차니까 3일차 때 빵점이야. 4일차가 되면 드디어 하루가 지난 거니까 1점 올라가겠죠. 함수는 이런 관계가 될 거야. 이런 관계를 갖고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냐면 왼쪽에 있었던 친구가 이동을 했죠. 이렇게 지금 다 평행 이동한 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지금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보경이가 3일차의 점수를 이만큼을 얻었어요. 그렇지? 3일차 점수를 수빈이가 얻으려면 똑같은 점수가 나오려면 언제 얻겠어? 6일차 때 얻겠지. 맞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거리 차이가 얼마큼 날 수밖에 없다? 3만큼 날 수밖에 없어. 생각은 이거야. 너라는 함수를 오른쪽 방향,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그 식은 이렇게 돼버렸죠. 맞아요? 마찬가지 얘기야. X축 방향으로 X-A 이렇게 쓰시면 돼요.
y축 기준으로 y-b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행이동을 일단 저렇게 처리를 할 거고, 요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앞으로 이렇게 돼요. 자, 점과 직선은 그대로 줬어요. 기울기는 똑같이 줬어요. 그럼 점이 1,5고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럼 그냥 이 생각을 하는 거야. y는 3x, 요게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3인 친구였죠. 맞아요? 근데 얘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몇 컴마 몇을 지났냐면 0,0을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몇 컴마 몇을 지나길 바래요? 1,5를 지나길 바라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점을 바꿔보고 싶어서 얘가 1,5로 바뀌고 싶은 거야. 그럼 x가 얼만큼 늘어난 거야? 1만큼. y가 얼만큼? 5만큼 늘어났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이지. 여기부터 이제 좀 써주세요. 요렇게 바뀌는 과정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5만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5. 그러면 우린 이렇게 쓰는 거야. 3은 그대로 있어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이라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x-1로 써야 되겠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5만큼이라네. 그럼 이 친구는 y-5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함수를 이딴 식으로 안 본단 말이야.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3x-1 플러스 5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아요? 너가 원한다면 분배를 해서 3x 플러스 2라고 둘 수 있을 겁니다. 최종 결론은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 기준으로는 조금 더 방정식 느낌이 강했어요. 얘가 이거니까 대입을 하고 뭐 이런 식들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고등학교부터는 어떻게 한다? 얘가 1,5를 지나가? 그럼 그냥 x가 아니라 x-1, 그냥 y가 아니라 y-5라고 쓰고 식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하세요? 이게 더 좀 길어 보이고 복잡한데, 요게 나중에 뭔지 모르는 대상을 풀 때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모든 함수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다른 예시들이니까 그냥 구경만 해봐. 우리 2차 함수 지난 시험 때 많이 다뤘었죠. 맞아요? 2차 함수 같은 친구들도 y는 예를 들어서 ax 제곱 이게 기본꼴 아니야? 맞아? 근데 얘를 평행하고 평행시키면 이렇게 됐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을 해라 그러면 y 대신에 y-q를 쓰고요. a 쓰고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니까 x 대신에 x-p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맞아요. 정리하고 나면 결국에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얼마? q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꼴 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이참수의 무슨 형이라 불러? 표준형 이렇게 부르지. 이런 표준형이 제작되는 것도 중3 기준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암기시키거든요. 유형별로. 근데 사실은 너라는 친구를 뭐 한 거다? 평행이동시켜서 만든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나중에 평행이동 수업할 때 한 번 또 확인할 건데 지금 정리 좀 하고 갈게. 평행이동은 기본적으로 부호 바꿔서 갑니다. 네가 3만큼 가고 싶어? 여기 마3을 써야 돼. 마1만큼 가고 싶어? 플러스 1 써야 돼. 부호를 바꾸는 게 기본이야. 근데 y도 부호를 바꾸다 보면 언제나 식을 2번 써야 돼요. 이렇게 쓰고 한 번 또 써야 되잖아. 좀 귀찮겠죠? 알아들어 수빈아? 네. 그럼 이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바로 이걸 쓰고 싶잖아.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부호를 바꾸고 y는 부호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이지. x는 부호 바꾸고 y는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오케이? 그렇게 문제를 풀 거고요. 그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글씨들은 뭐냐? 표현이 쭉 돼 있죠.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 기울기 m이고 점이 너만큼 지나간다 그랬지. 그럼 이 친구 기울기 m이니까 mx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었을 거고요. 맞죠?
너라는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뒤에 그 녀석들을 뭐 하는 걸로? 부 바꾼 걸로 써주셔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나중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있었잖아. x1을 지나가려면 x에서 x1을 빼면 되죠. 근데 여기서 빼기 x1 이렇게 쓰시면 꼭 틀리거든요. 우리는 정확히 이렇게 있을 때 이 자리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그 자리에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치고 하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괄호 안 치시면 틀린다. 최종적으로는 정리하면 y는 m x-x1 플러스 y1이야 이렇게 두시는 게 맞을 거고요. 저는 언제나 요 식을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언제나 이걸 쓸 거고, 그럼 얘가 두 점을 지나간다. 점 두 개를 지나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 직선을 결정하려면 점 하나와 기울기 하나가 필요했었지. 근데 얘는 두 점을 지나간다며. 의미가 얘를 잠깐 칠판 보시면 점이 두 개가 딱 있으면 얘도 직선을 결정을 해주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너라는 점을 지나가는 건 좋고 이만큼의 기울기가 존재해라고 보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하면 좋아. 예를 들어서 점 A가 있는데 얘가 x1, y1이고 B가 있어요. x2, y2 이렇게 있었어. 그럼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를 물어보면 기울기 정의 뭐예요? 가물가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완벽해요. 분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완벽하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다른 말로 증가를 보겠다는 건 차이가 필요해요. 오케이? 수빈아, 증가량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차이 왜? 오늘 몸무게 쟀더니 91kg네. 내일 몸무게 쟀더니 96kg네. 차이가 얼마예요? 증가 얼마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증가를 보겠다는 건 차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점에서 x끼리 뺄 겁니다. 순서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2에서 1을 뺐지 지금? 그럼 똑같이 2에서 1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식이 이렇게 써지는 건 너는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얘가 뭐야? 얘가 기울기라는 것만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을 또 새로운 식 해갖고 두 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점 두 개 있으면 기울기를 찾아주시고요. 기울기를 찾았으면 첫 번째 식으로 그냥 계속 쓰는 거야 우리는. 오케이? 자, 세 번째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방은 저거단데 얘는 최종적으로 연습이 돼서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식 3개를 전부 다 다른 개체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면 어려워지거든요. 선생님 어떨 땐 이거 쓰고 어떨 땐 이거 쓰고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 똑같은 식이야. 근데 얘는 좀 다르잖아.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 절편이라는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x축과 y축을 지나가는 순간들이죠. 맞아요? 절편을 주겠다라는 건 사실상 점을 2개 주는 거야. 점 몇 개 주는 거다? 2개 주는 거다. 오케이? 점 2개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x절편을 찾아봤더니 x절편이 3이야. y절편을 찾아봤더니 y절편이 4야. 이렇게 준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x축과 3에서 만났다는 거니까 3,0이라는 뜻이죠. y축과 4에서 만났다는 거니까 0,4라는 뜻이죠. 점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그럼 점 2개 나왔으면 그냥 위에 걸로 푸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오든 내가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 상황을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정도가 하고 싶었던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 있어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이런 거 있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정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점, 정해진 점. 요런 정점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 오케이? 두 직선이 만난데 직선은요 평행하지 않은 이상 뭐 할 거야?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뭐 안 만나겠죠. 조금만 기울어서 언젠가 만나겠죠. 그래서 이 친구 직선으로 웬만해서 만나긴 할 건데 그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걸 우리 원래 방정식 푼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었다 치자. 근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2x 플러스 1은 역일진하고 좀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요.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지. 그럼 여쯤에서 만날 거 아니야. 저 만나는 거 어떻게 찾아요? 물어보면 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1번 함수랑 2번 함수가 있잖아. 1번 함수랑 2번 함수가 있잖아. 그 둘이 같아요? 다르죠? 당연히 다른 행동들을 할 건데 운이 좋게도 이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운이 좋은 거야? 원래는 예를 들어 여기다 3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7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같은 x를 집어넣어도 같은 y가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 안 나와요. 근데 만나는 점에서 무슨 일이 있어? 같은 x를 넣으면 같은 y가 나와줘야 되겠지. 내 입장에서는 y 값들이 같아질 때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2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저걸 우리가 저렇게 세우고 나면 뭐라 불러요? 방정식 이렇게 부르겠지. 맞아? 그래서 원래 교점을 찾아라 하면 두 함수가 뭐가 될 때? 같아질 때. 두 함수 원래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이 순간 같아지니까 같아질 때를 찾도록 합니다. 보통 이게 이제 교점을 구하는 방법인데 다른 생각을 하면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얘네들을 한 큐에 그냥 싹 더할 거야. 오케이? 뭐 할 거라고? 싹 더할 거야.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함수와 함수죠. 맞아? 이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행동을 정확히 아래처럼 바꿔볼게. 0이라는 친구는 2x-y 플러스 1이죠. 맞아요? 0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죠. 맞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얘랑 얘가 뭐 한 거야? 같은 거지. 맞아요? 이게 같아질 때가 궁금한 거죠. 근데 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너가 0을 만족할 때가 있고 너가 0을 만족할 때가 있지 않겠어? 맞아? 그러면 앞쪽에 있는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있는데 그 둘을 생자로 더하지 말고 여기에 실수 k를 딱 붙여서 더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될 때가 있겠죠. 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오른쪽을 보면 왼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얘를 보면 이게 넘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를 보고 반대로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서로 돼야 돼. 이게 뭔 짓거리 하는 거냐면 나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요거를 우리가 1학기 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x가 있어요. 더하기 ky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0이야. 여기 변수 몇 개야? 3개죠. x, y, k 3개죠.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x는 일단 반드시 0이어야 되나? 아니요. 앞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고 뒤에 있는 게 1이면 뭐 사라질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있겠는데 요 식에다가 문장 하나를 추가하는 거야. k의 값에 무슨 값에?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말을 추가를 했어요. k의 값에 관계가 없다라는 말은요. k가 뭔 짓을 해도 얘가 뭔 지랄을 해도 무조건 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막 이상한 숫자를 집어넣고 1을 넣든 3을 넣든 100을 넣든 뭘 넣든 얘가 0이 되려면 K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죽여줘야 돼요. K의 영향력을 뭐 해줘야 된다고? 없애요. 없애요. 그럼 K의 영향력을 없애려면 Y가 얼마면 돼요? 얘가 0이면 돼요. 그럼 얘가 0이면 K 딱 죽었지. 그럼 당연히 X가 얼마면 돼? 0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요게 한 세트로 딱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x는 0이고 y도 0이야 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 내용이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거냐면 방금 전에 이 둘을 요렇게 뒀어도 됐죠. 너도 얼마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너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거를 좀 편하게 쓸 거면 이런 문장을 쓴 다음에 k의 값에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문장을 붙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렇게 써져 있는 내용을 보고 넌 뭔 생각하면 돼? 앞에 것도 얼마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뒤에 것도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얘를 만족시키는 데를 찾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만족시키는 점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 만족시키는 점 찾을 거면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가 얘네 둘을 이렇게 같다고 두는 행동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아? 요게 원래 실제로 많이 푸는 행동인 거고요. 누군가 와서 굳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못 알아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너 보면 이렇게 행동하면 되고 얘랑 얘랑 같은 상황이야. 근데 너는 얘를 풀 때는 y를 소거하고 뭐 해요? 같다고 두잖아. 근데 이거를 풀어라면 어떻게 풀 거야? 연립방정식으로 풀겠지.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연립방정식 풀이나 함수 풀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결국엔 두 직선이 같아질 때를 찾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쪽에다 키워드만 쓰고 갈게. 항상 지나는 점은 뭐 해라? 두 함수가 뭐 될 때? 같아질 때.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뭐 할까요? 두 방정식이 0이 될 때.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약간 애매해요 하는 부분 이런 걸 거거든요. 위쪽 검정색으로만 풀이를 할 때 굉장히 쉬웠죠. 이게 훨씬 낫지. 근데 왜 굳이 이런 파란색 행동들을 하는지 잘 모르긴 하겠거든. 그럼 밑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봐봐. 얘가 이렇게 쭉 있잖아. 이게 만족이 된다라는 얘기는요, 앞쪽 것도 0이고 뒤쪽 것도 0이란 거잖아. 맞아? 이 수식 자체는 정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K가 1이나 2나 3이나 4나 이렇게 바뀌면 이 전체는 바뀌겠지. 맞아?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보이냐면 얘네들은 써진 순간부터 정점이 존재해요. 정점이 뭐야? 정해진 점. 저기 써진 순간 너라는 점을 지나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리고 여기서 K가 바뀌면 뭐가 바뀌면? K가 바뀌면 직선의 종류가 계속 바뀔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요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쓸 수 있다는데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 위에 두 개 요거 있죠.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서 지금은 조금 힘을 빼고 맨 처음에 봤던 요거 있죠. 이렇게 있는 요 위에 세 개 있지. 여기를 되게 집중하셔야 되고요. 이게 많이 익숙해졌다면 종종 얘가 나올 때 틀릴 거거든요. 그때쯤 다시 와서 이 식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요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시 올게요. 얘는. 지금 벌써 10 몇 분밖에 안 남아서 문제를 적당하게 좀 풀어볼게요. 자, 대표 문제 1번. 점 마이너스 3,2를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저 친구가 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결국에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얘죠. 맞아요? 기울기 얼마다? 2다. 이 정도 대답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점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겠죠. 중학교랑 문제가 똑같네요. 2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 플러스 b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b는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b가 8이고 a가 2다 표현했으면 합치면 얼마?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닐 테니까 넘어갈 건데 이런 거 마찬가지야. 여기서 기울기를 찾고 있어. 우리 기울기를 보려면 함수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 어떻게 정리해? y는 말이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두고 저 순간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저 순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겠죠?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걸 알고 저 점을 지난다. 직선 어떻게 써요? y는 빠르게 쓸게. 마이너스 4 쓰시고 x 마이너스 3 쓰시고 y 값은 부호 바꾼다 안 바꾼다? 오른쪽에 쓸 때 안 바꾸고 그대로 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두고 전개는 굳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야 세웠어. 근데 그 직선이 뭘 지나가? 널 지나가.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 대입 좀 해볼까? 결국에 대입하면 k라는 y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계산하면 결론이 12가 나오니까 답은 3번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기는 괜찮은 것 같지? 어? 왜? 깜짝아. 놀래라. 아. 왜요? 근데 어. 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인데 어. 마이너스 3은 여기 이거야? 있어요. 네, 위에식. 아 여기서? 네, 마이너스. 이건 안 궁금한 거야.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한 기울기죠. 뒤에 있는 얘는 y절편이거든. 근데 문제는 너랑 기울기가 같대. 둘 중에 누구에게만 집중한 거야? 앞에 거에만 집중을 한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보고 그거 따온 거예요. 오케이? 자 내려가서 이것까지 한번 풀어드릴게요. 직선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있는데 걔네가 뭐예요? 기울기가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두 번째와 기울기가 같대요. 첫 번째는 A도 모르고 B도 모르죠. 그에 비해서 두 번째는 3 알고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친구를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정리할 거야? Y는으로 정리할 거야. 차근차근 할게. 4Y를 넘기면 3x 더하기 7은 얼마야? 4y죠. 그럼 결국에 y만 두면 얘는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오케이. 여기서 기울기 얼마야? 여기서 기울기 4분의 3이야. 일단 이렇게 찾고요. 이 친구랑 너를 지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기울기 알았고 점 안 거 맞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야 되겠지? 한번 세워볼게. y는 기울기 4분의 3 먼저 쓰고 x-2랑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식을 한번 딱 표현을 해놓은 다음에 얘랑 얘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계산이 좀 지저분하니까 4를 곱하고 분배할게. 4를 곱하면 4y 3 남고 x-2 4를 곱하니까 12겠죠. 맞아요? 계산할게. 4y는 3x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이라는 친구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6 이렇게 둘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친구 너랑 같아야 됩니다. 될 거고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문자가 y의 개수가 나와 있죠. y 개수 마사지. 그럼 마사 똑같죠. 그럼 그대로 가면 돼. 가끔씩 이제 네가 여기 신나서 오른쪽 왼쪽 넘길 수도 있잖아. 그럼 플러스 4y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잘못 넘겼구나 하고 반대로 다시 넘겨야 돼. 오케이? 지금은 뭐라고? y의 개수가 똑같죠? 완벽히 똑같은 친구야. a는 얼마고? 3이고 b는 얼마야? 6이죠?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요? 18 이렇게 되고 끝날 겁니다. 오케이? 오른쪽 넘어와서 대표 문제 2번 볼 거고요.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언급을 할게. 각 크기. 무슨 크기? 각의 크기. 자, 일단은 의미상은 탄젠트가 맞아요. 근데 니네 뭐 굳이 탄젠트까지 또 지금 공부하고 싶진 않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외워놓으시면 돼요. 30도라고 쓰면 30도짜리 삼각형은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야. 뭐라고? 루트 3분의 1. 45도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루트 2분의 1이야. 마지막으로 60도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오케이. 저는 보통 유리화 아직 안 해둔 상태 항상 좋아해서 이렇게 쓸 거고요. 너네가 뭐 귀찮다면 유리화 한 버전으로 외워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똑같아요. 가게 크기 45도 어떻게 읽혀져야 돼? 기울기 얼마다? 그치. 기울기 루트 2분의 1이야 라고 읽혀야 되고, y절편이 마삼이다. 이거 점으로 읽혀야 되거든요. y절편이 마삼이라는 건 0,-3을 지나갔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기울기도 있고 점도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야 되지. y는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결국에 이 친구는 뭐 정리하면 루트 2분의 1 x 마이너스 3 이런 거 아니야? 아, 속았다. 야, 45도면 기울기 1이잖아. 45도면 기울기 1이죠. 나 이걸 안 썼구나. 미안합니다. 여기가 1이에요. 미안해. 네? 그럴 수가. 아, 나 지금 이거 뇌를 빼고 했나? 45도가 사인 코사인은 루트 2분의 1인데 그냥 기울기는 1이에요. 여기 답이 이상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렇게 두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얘랑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되죠. 우리 입장에서 이제 뭐 n-2가 1이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n-1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지. 따라서 m은 얼마고 3이고 n은 얼마야? 2죠. 두 개 합치면 답은 얼마? 뭐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 줬을 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너네들이 남은 거 풀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3번까지 딱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할게요. 대표 3번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점 0,7에서 만날 때 a 값 좀 찾아보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알아 몰라? 직방을 세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결국에 걔가 여기를 만난대. 하는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 둘, 세 개는 결국에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거죠. 맞아요? 너가 만들어준 직선이 어찌고 저찌고랑 만난다. 다른 말로 이 지점을 지난다 이 말이니까 결국에 저 점 세 개는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푸는 게 편하냐면 얘네 둘로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걔네 둘로 만든 게 저거를 지나가는 거 아니야? 맞아?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쟤네들로 만들 건데 기울기를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기울기 좀 씁시다. 기울기는 자, 빼는 순서만 맞출게.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얼마예요? 2. 7에서 3을 빼면 얼마예요? 4. 그래서 기울기 얼마? 2다 라는 걸 일단 알았어요. 얘가 기울기가 2인 상태에서 y는 하고 쓸 건데 점을 첫 번째 걸 잡아야 될까 두 번째 걸 잡아야 될까 상관이 없을까? 상관이 없어요. 난 이게 편해 보이거든요. 얘로 잡을게. 그래서 기울기 얼마? 2. 그 다음 x-0 플러스 7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금은 처음이라 제가 t가도록 0을 뺀 거고요. 나중에는 0을 뺄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바로 어떻게? 2x 플러스 7이다 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가 결국에 1일 때 값이 얼마가 되겠니?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9 이렇게 되니까
A가 얼마겠다? 9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답은 5번입니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 L에 대해서 다음 중 직선 L 위의 점은 뭐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방정식이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점을 한번 볼 거거든요. 이거 점 몇 콤마 몇이야? 0,5야. 이거 있는 점 몇 콤마 몇이야? 2,0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0,5랑 2,0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여기 빼고 여기 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점 할 건데 요게 더 편해요. y절편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5 x 플러스 5입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내가 y절편이 제일 편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 앞에가 기울기지 뒤에 혼자 있는 이 친구가 언제나 y절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딱딱 붙이기 좋아요. 저 상태에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찾아라니까 우리는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걸 찾아야 돼요. 자, 0 집어넣으면 6 나오니? 이거 아니죠?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3번 나오겠지? 이거 아니야. 3 집어넣으면 2, 3번 나오겠지? 아니야.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5 잘 나와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은 것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푸시면 충분할 거고요. 수직 얘기 한 번만 좀 합시다. 좌표축의 평행 또는 수직, 좌표축의 평행 또는 수직, 좌표축의 평행 또는 수직. 이게 뭔 말이야? X축 있죠? 이제 완벽히 기억을 하자. X축 있지? X축은 Y가 0이야. 이해하시죠? 알아들어? Y축은 뭐가 0이야? x가 0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x가 3이다 이러면 가로선일까 세로선일까? x가 3 가로선. 세로선이야. 에? 띠리리리. X 여기라며요. 봐봐 이렇게 딱 하고 여기가 x가 3이다 이거잖아. 아. 가로 세로가 헷갈리는 건 아니죠? x가 3이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세로가 뭐야? x야. 그러니까 우리가 x가 3 이러면 세로선을 그어야 돼. y가 5다 이러면 가로선을 긋고 그게 5라는 거야. 오케이? 그 말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요 파란색 선 있잖아. 이 파란색 선을 부를 때 두 가지로 부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부를 거냐면 너는 y축에 평행한 거지. 맞아요? y축에 평행한 선이야 라고 불러도 되고 다른 말로 따지면 x축의 수직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표현할 때 평행하다 부를 수도 있고 수직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말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걸 해보는 거야. 점 1,2를 지나고 오케이? 점 1,2를 지나고 y축의 평행 이렇게 한 거야. y축 평행. 그럼 y축의 평행하다라는 건 가로라는 거야? 세로라는 거야? y축이 가로예요? 세로예요? 가로. y축 세로. 세로. 왜 세로야? 그럼 세로면 x값이야 y값이야? X값. x값. 그럼 이 점에 무슨 값에 집중하면 돼? 1. x값에 집중해서 그 방정식은 x는 1이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알아 몰라? 이거 연습 출판서 좀 하고 갈게요. 자, 2,4 x축 평행 이거 어떻게 쓸 거야? x눈으로 쓸래? y눈으로 쓸래? Y는 y눈으로 써야 돼. x축 평행 가로선 y는 y값 얼마? 4. 4. 요 직선이다 이 말이야. x가 모든 상관없이 y는 4야. 그러니까 y1,4 요 친구 이번에는 y축의 수직이야. y축 수직이면 가로야 세로야? 가로. 가로야. 가로는 x야 y야? Y. y. 그러니까 y가 얼마? 4 뭐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어? 네, 알아요. 알아요? 자, 이거 의미가 대충 이래요. 뭐 이렇게 y축이 딱 이렇게 있고 x축이 딱 있었어. y는 4라는 선이 있을 거예요. y는 4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뭐 요 점은 뭐냐 하면 0,4점. 이 점은 뭐냐면 뭐 1,4점.
이 점은 뭐냐면 뭐 마일 콤마 4겠지. 여기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요 x 값은 변하더라도 y 값은 얼마로? 4로 고정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y는 4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뒤에 있는 거 마찬가지들이고 대표한 5번 봅시다. A, B, C의 점을 무게중심을 지난데 무게중심 찾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세 점을 다 더하고 얼마로? 3으로 나누면 되죠. 알고 있는 거 맞지? 무게중심 구할 수 있죠? 네. 아, 약간 막 반응이 좀 그래. 네? 수빈아 무게중심 구할 수 있지? 그럼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다 더하고 3을 나누죠. 그렇지. 그러면 x만 더할게. 5, 3, 1 더하면 얼마야? 9, 그거 3으로 나누면 3, 콤마 y는 1, 마이 4 더하면 3. 3 그거 나누면 네. 이렇게 되겠죠. 저걸 지나면서 y축 수직 가로야 세로야? 8, y축 수직 가로야. 가로는 무슨 값에 집중? Y. y값 y는 얼마? 1 요게 정답이겠죠. 괜찮지? 네. 안 괜찮은가? 자, 그 다음에 쉬웠어요. 어? 이 문제 쉬워요. 감사. 자, 넘어가서 유형 6번 볼게요. 이 친구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인데 우리 이 생각해야 돼.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결국에 기울기 문제거든요.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뭔 얘기냐면 점이 띵띵띵 있어요. 요게 한 직선 위에 있었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 1번, 2번, 3번 점이 있으면 1, 2번으로 기울기 구할 수 있죠. 2, 3번으로도 기울기 구할 수 있지. 1, 3번으로도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 그 세 개가 뭐 해야 돼? 전부 같아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있을 때 한직선 위에 있는 걸 골라라. 여기서 기울기 얼마예요? 빨리 갈 때는 빼기도 좋은데 보통 작은 x를 선택하는 게 편하거든. x가 얼마 늘어났어? 1. y 얼마 늘어났어? 마 2죠. 그래서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맞아요? 자,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x가 얼마 늘어났어? y가 얼마 줄었어? 마 4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결국 2분의 마 4죠. 맞아요? 결국엔 얘네들은 똑같은 거니까 기억은 올바른 얘기야. 마찬가지야. 이렇게 볼게. x가 얼마 늘었어? 1. y 얼마 줄었어? Y. 가 8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래서 기울기 얼마야? 마 8이야. x 얼마 늘었어? 네? x 얼마 늘었어? 2요. 2. 얼마 줄었어? 아니. 심지어 1만큼 는 거예요. 오케이? 1만큼 늘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왜 1을 넣은 거예요? 마 3에서 마 2는 늘어난 거지.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만큼? 2분의 1만큼 뭐 이런 거야. 기울기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달라야. 니는 안 돼. 자, 얼마 늘었어? 6, 6. 얼마 줄었어? 1, 1. 6분의 1이죠. 마이너스 6분의 1. 자, 얼마 줄었어? 4. 4. 얼마 줄었어? 마사. 맞아. 그렇지? 표현대로 하세요. 3에서 7로 보는 친구는 4 늘고 마사 줄었다 보시면 되고 7에서 3으로 가는 친구는 4 줄고 4 늘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친구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귀찮아서 계산 다 하진 않았는데 진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기울기만 다 찾고 그게 계속 똑같으면 한직선 위에 있는 거야. 오케이? 수빈아? 네. 정말로? 네. 좋아요. 자, 유제 6-1번 한번 봅시다. 얘가 한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A, B 기울기 좀 표현할게. A, B 기울기. 천천히 할게요. K에서 뺄 거야, 뭐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을 뺄 거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에서 뺄 거야, 5를.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3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겁니다.
BC의 기울기 어떻게 합니까? BC 기울기는 2K 플러스 5에서 K를 빼면 되고 K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을 빼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이 친구는 K 플러스 5분의 2K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내가 구한 건 뭐야? 기울기야. 그 기울기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얘네들이 같아야 돼서 3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5랑 K 플러스 5분의 2K 플러스 9가 같아야 되고요. 서로 대각선으로 넘기면 K 플러스 5랑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5 2K 플러스 9 3K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0K 마이너스 75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 전개하면 6K제곱 플러스 27에 넣으니까 29K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넘겨서 정리할게. 0이라는 친구는 7K제곱 플러스 49K 플러스 84 이렇게 되네요. 전부 다 7로 나누면 K제곱 더하기 7K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를 하면 이 친구는 K 플러스 3과 K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가능한 K는 마3과 마4 두 개를 곱하니까 12가 정답이겠죠. 자, 인수분해 사실 필수 아닙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K가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겠죠. 2차식이니까. 맞아? 그 두 근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12 바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유제 6-2도 마찬가지인데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잠깐 언급을 합시다.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점이 3개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나열을 해도 삼각형이 되죠. 안 되는 방법 딱 하나야.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저 문장 자체도 들었을 때 뭘로 받으면 된다?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된다.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 똑같은 거겠죠. 오케이? 안 풀 거고요. 너네가 풀 거고 넘어갑시다. 7번 볼게. 도형의 넓이 2등분 언급을 또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해요. 넓이를 2등분 할 거면 반드시 뭘 지나게 자르면 될까? 중점. 중점. 그렇죠. 중심을 지나면 괜찮을 거야. 네가 사람을 자를 거야. 배꼽 기준으로 자르는 게 맞겠죠? 왜요? 케이크를 자를 거야. 자르려고 하세요, 사람. 아니 2등분 해야 되니까. 오케이? 빵을 자를 거야. 가운데 찍어도 거기 자르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무슨 도형이든지 간에 가운데 점 무게중심을 자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세 점 ABC가 있고 ABC를 뭐 하는 직선? 2등분하는 직선이 있다. 그럼 내 생각은 뭐냐면 이 친구는 결국에 무게중심을 지나야 돼. 오케이? 얘는 무게중심을 지나가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문제가 어떻게 보이냐면 무게중심도 지나고 A도 지나고. 자, 무게중심부터 찾읍시다. 무게중심은 어떻게 돼야 돼? 3개 다 합쳐볼까? 이렇게 합치면 얼마야? 1.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1이겠죠. 맞아요? 네. 자, Y값 합치면 얼마야? 1, 4, 3분의 4겠죠. 무게중심이 이건데 쟤를 지나가야 될 거야. 심지어 꼭지점 A도 지나가야 될 거야. 우리 입장에선 마1,4랑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4 이렇게 두 개를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기울기 찾고 직선의 방정식 좀 세울 거거든요. 기울기 찾고 직방을 세울 거고, 솔직히 말하면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조금 귀찮긴 하거든. 그럼 요 두 점을 그냥 대입해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넣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저 상태에서 직선 세우는 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할게.
기울기부터 씁시다. 기울기는 x에서 x를 빼면 되잖아. 그냥 3분의 1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하고요. 3분의 4에서 빼기 4를 하시면 되겠네. 이런 분수를 번분수라고 할 건데 일단 계산 좀 해드릴게. 3분의 1 플러스 1은 결국에 3분의 3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분모가 3분의 4예요. 오케이?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에서 빼기 3분의 12잖아. 오케이? 이 친구는 계산하면 3분의 8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어렵게 보지 말고 분모가 서로 어때요? 해요. 같아요. 그럼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4분의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일 거고 결국에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쓴 다음에 x 플러스 1 더하기 4 이렇게 한번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 이제 전개 좀 합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써질 거고 a는 얼마? 마2 b는 얼마? 2 두 녀석을 제곱하고 더하면 정답은 8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잠깐만 고민 좀 할게. 하나, 두 개. 정점 지나는 거. 좀 어려울 텐데. 사분면 얘기까지 하고요. 넘어가서 테스트 봅시다. 자, 사분면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부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와! 깜짝.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얘를 갖고 너는 부호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들려야 되거든. A, B를 곱했는데 양수다. 이게 무슨 얘기야? 네? 두 개를 곱했는데 양수래요. 네.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결국엔 부호가 같아요. 같다. 이 얘기고 얘는 두 개 곱했더니 뭐야? 음수. 그럼 두 개가 부호가 달라요. 다르다 이거야. 내가 추천을 하자면 이렇게 푸는 게 편해요. 얘가 플러스 플러스면 B가 플러스잖아. 그럼 C는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그냥 풀풀 마든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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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니까 마마풀이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케이스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케이스 2라고 한번 생각을 할게. 그 상태에서 요 직선을 구경을 할 건데 나는 저런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 그래서 잘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야 이렇게 둘 거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요런 친구 있잖아. 결국에는 부호가 뭐가 될 것 같아? 플러스. 풀풀이든 마마든 a, b를 나누는 건 플러스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붙였으면 이거 최종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 C는 부호가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짜리인 거네. 그래서 얘를 잠깐 그려볼 거야. X축, Y축. 자, 뒤에 있는 얘를 언제나 뒤에 있는 숫자를 Y절편으로 보는 게 편해. 여기 중에서 Y절편이 음수려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저기면서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꼬라박히는 이런 친구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얘가 지나가는 사분면은 2, 3, 4여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고 최종 정답 얼마? 2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풀풀 이렇게 써놓고 막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나와요. 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본인들은 숙제로 8-2까지 풀어오시면 되거든요.